카타르 월드컵 한국의 16강 운명을 결정지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강호국 우루과이를 상대로 선전을 펼친 대한민국이 과연 가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또한 대한민국의 지독한 월드컵 2차전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였는데요. 한국은 월드컵을 10번 나가는 동안 2차전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만큼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16강을 위해 가나전 꼭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발 라인업이 발표되고 나서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였던 김민재는 다행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우루과이전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재성이 후보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조규성과 프라이부르크 소속 정우영의 선발 스타드는 이해가 되지만 이재성이 엔트리에서 빠지고 권창훈이 포함된 것은 정말 의외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난 후 벤투 감독의 권창훈 투입의 의도는 무엇이었나라는 의문이 반사적으로 나올 정도로 이재성의 공백은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전반 초반 점유율을 늘리면서 가나를 잘 두드렸지만 역시나 마지막 과정에서 공격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전반 초반 한 차례 좋은 전개 속박스 안에서 번뜩이는 크로스가 나온 것 말고는 굉장히 아쉬운 크로스가 남발됐으며 결정적 상황에서 번뜩이는 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흐름을 탄 가나의 공세가 매서워졌고 분위기는 가나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 팀들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흐름을 탔을 때 몰아붙인다는 것인데, 전반전 대한민국은 가나의 흐름을 끊지 못하고 두 골을 내리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재성을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권창훈을 투입한 벤투의 모험은 아쉽지만 패착이 됐습니다. 물론 권창훈도 열심히 뛰었지만 가나전이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중대한 경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성과의 비교는 불가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창훈은 이재성처럼 세컨볼을 잡는 감각이 많이 떨어졌고 중요 지역에서 패스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는 공간에 볼을 찔러 넣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패스가 너무 세거나 통통 튀어서 공을 받는 선수들의 트래핑이 불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따라서 연계 작업이 잘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권창훈은 이재성과 나상호에 비해 압박이 잘 되지 않았고 볼간수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권창훈은 하프라인에서 볼 뺏기고 상대 역습 그대로 허용해서 첫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반 대한민국의 특급 조커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180도 변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이강인의 투입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권창훈과 교체되자마자 바로 환상적인 왼발 크로스로 조규성의 헤딩골을 도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궤적을 그린 멋진 크로스였습니다. 조규성의 선제골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위축돼 있던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았고 한층 더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으며, 후반 15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김진수의 왼발 크로스가 조규성의 머리에 더 한 번 걸렸습니다. 암울했던 분위기에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박지성 해설위원의 말대로 선수들이 조금은 동점골을 넣고 나서 침착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흥분해 있던 탓이었는지 후반 22분 가나의 추가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해결사 그리고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모를 이강인이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후반 30분 프리킥 찬스에서 이강인은 환상적인 왼발 프리킥 슈팅을 보여주며 가나의 골문을 흔들었고 완벽히 개인 기량만으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이 투입되고 나서 한국은 급격히 좋은 찬스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월드컵에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전에서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외신들과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강인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강인 한 명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것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응이 올라왔고, 한국은 이런 선수를 왜 후반에 투입한 걸까? 전반에 이강인이 있었다면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강인의 소속팀은 마요르카인데 그는 거기서도 엄청난 찬스들을 만들어낸다.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다. 솔직히 나는 한국이 이강인을 후보로 쓰길래 조금 놀랐다. 한국에는 얼마나 뛰어난 선수들이 많길래 이강인이 선발로 뛰지 못하는 거지. 이강인은 후반전에 들어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 같은 팀에서도 어떻게든 공격의 활로를 열어내는 선수다. 감독은 아마 이강인을 진작 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전이 남았습니다. 2002년 6월 14일 이후 20년 만에 갖는 한국과 포르투갈의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역사상 첫 월드컵 결선 리그 진출로 이어진 경기였으며 파울로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의 선수로 풀타임을 뛴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1포트 국가 중에선 개최국 카타르를 제외하고는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8위입니다. 유럽 예선에서 세르비아 상대로 1무 1패를 하며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월드컵 개막전 실력상으로 1포트 중에서는 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1포트 중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화려한 멤버를 자랑하며 객관적인 스쿼드 자체만 놓고 보면 우승 후보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승리에 충분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르투갈을 이끄는 감독 페르난도 산토스의 존재입니다. 산토스는 화려한 스쿼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경기력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정적인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성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포르투갈 축구협회로부터의 급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러한 입지와 여론은 산토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감독 파울루 벤투의 존재입니다. 그는 포르투갈인이며 아예 8년 전까지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과 함께했던 호날두, 페페, 파트리시오 등이 지금도 대표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즉 전력 분석면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황희찬의 소속팀 울버햄튼에도 네베스 주앙무티뉴, 조세사, 넬송 세메도 등 포르투갈 대표팀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이것도 어느 정도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날두의 존재입니다. 호날두의 존재 그 자체가 이 경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적 실패로 인한 경기력 유지 여부와 그의 독선적인 플레이와 인격상의 문제가 포르투갈 대표팀 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날두는 월드컵 본선을 치르는 중에 메뉴에게 사실상 방출을 통보받았고 이것이 안 그래도 안 좋았던 경기력을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호날두는 가나전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문전압 1대1 찬스를 놓치는 등 폼이 심각하게 저하됐고 2022-23 시즌 호날두의 폼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대표팀에도 영향을 미치면 팀의 사기가 떨어지고 팀워크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충분히 준비를 잘한다면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